이재명 대표의 결국 이번 1심 결과를 가르는 그 핵심은 바로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겠죠. 관련해서 아까 이제 이재명 대표 측 변호사들은 뭐 검찰이 모든 걸 다 조작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했는데 검찰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또 여론을 왜곡시키는 등 범행의 중대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범행 은폐를 시도하는 등 형을 가중할 사유만 있고 감경할 사유는 없다 이러면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법정 최고형입니다.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요. 이 비슷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2심에서는 피선거권을 잃을 수 있는 그런 형을 받았는데 2020년 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고서 말 그대로 기사회생했습니다. 당시 재판관 사이의 의견이 5대5로 갈렸는데요.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지금 넘겨진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 무죄 쪽에 서면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1심 선고에 그 판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관심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대표는 경기지사 선거를 앞둔 2018년 6월 TV토론에서 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다른 후보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았고요.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유죄가 인정되면서 정치적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기사회생했는데요. 이 당시 대법관들의 유무죄 판단 5대5로 팽팽했지만 최선임이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무죄 쪽에 서면서 이런 결과 도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당시 대법 전원합의체는 선거TV 토론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은 신중히 하고 이 검찰과 법원 개입을 최소화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봤는데요. 후보자가 토론에 참여해 질문이나 답변하거나 주장 반론하는 것은 이 토론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하는 등 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권순일 전 대법관이 50억 클럽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그랬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 사건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고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 거래 의혹과는 좀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 말씀드린 대로요. 화천대유 최대 주주죠.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서 무죄 판결을 주도했다. 이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바로 재판 거래 논란 이겁니다. 네, 판결이 나고 난 한 1년여 뒤쯤에 이 전직이 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 후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서 7개월간 약 1억 5천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이 불거졌고요. 현재 이 사건은 말씀하신 대로 검찰에서 수사 중인데요. 문제는 이 2020년 이 대표의 이 무죄 이후에 이 판례가 정치인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서 이번 재판에서도 사실상 이 대표가 4년 전에 자신의 무죄 판례를 인용해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는 점입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번엔 이 대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방송 인터뷰 등에서 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만큼 이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오늘 이 점을 꼬집으면서 이전 재판과는 사례가 다르다고 강조했는데요. 어떤 부분이 다르다고 하는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과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에서 대부분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7대5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기사회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TV토론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참작된 한 건의 거짓말이었지만 이번에는 TV토론만이 아니라 방송, 인터뷰, 국정감사 등 여러 장소에서 여러 차례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되풀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이제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 이 부분을 주로 다뤄왔는데요. 사실 이번 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그거 말고도 하나의 쟁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 토론회 등 또 국감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거는 당시의 국토부의 협박
협박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하지만 재판에 나왔던 당시 성남시의 담당 그 과장 뭐 이런 실무자들은 그런 식의 위협이라든지 협박은 없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죠. 따라서 지금 검찰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지금 이렇게 혐의를 적용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다 몰랐다 이 부분은 이전에 본인이 했던 그런 알았다 몰랐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에 권순일 전 대법관이 무죄 쪽에 서서 결국 무죄 판결을 끌어낸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약간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백현동 관련된 부분은 당시 국토부의 설명이라든지 당시 성남시의 실무자들의 의견 전부가 위협을 받았다, 협박을 받았다 이렇게는 볼 수 없었다는 쪽으로 증언을 했기 때문에 과연 재판부가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 이것도 저희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 지난 금요일 어쨌든 금요일에 그 2년 구형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포문이 열린 상태인데요. 이재명 대표로서는 정말 산 넘어 산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30일에 위증교사 사건도 구형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결국 11월이 이재명 대표한테는 정말 정치적으로 중대한 기로가 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의혹은 이달 30일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이 의혹의 핵심은요, 이 대표가 2019년 2월 당시에 이 성남시장 수행 비서에게 전화를 해서 이 자신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청했다라는 의혹이 이제 주된 내용인데요. 이 사건은 검찰이 이 위증교사를 받은 당사자 증언 그리고 녹음 파일을 비롯해서 이 혐의를 입증할 다수의 정황과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9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법원은 영장을 기각을 했지만 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